기술들이 만약에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2, 3%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예. 그러다가 또 뭐 애경 케미칼도 여러분들이 예. 자, 방송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증시 상승세 지속. 네, 이번 주 아스코 관련 바이오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엄청 상승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체험 끝났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가입은 끝났습니다. 네, 무료 체험 기간 가입은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세팅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네. 아니요. 지금 방송에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 와우넷 홈페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접속하세요. 이쪽으로 접속하세요. 네,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방송할게요, 여러분. 네,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세팅. 자, 동시 체크 포인트. 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거 누구나 다 알죠? 네,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아스코가 있습니다. 아스코가 이번 주 아스코가 6월 2일부터 여러분들 6월 6일까지 있습니다. 6월 6일.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고스트 로보틱스 뭐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사족보행 로봇에 대해서 뭐 한국 본격 생산. 그래서 아침에 로봇주 아침에 잠깐 로봇주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를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지금 닭고기 강하다고 했는데 뭐 아침에 뭐 그렇게 닭고기 관련주 움직인 건 없고,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 바이오주들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한양행, HLB, 앱클론, NK맥스, 뭐 유틸렉스, ST큐브 등등 아스코 관련주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아스코 관련주 설명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 같은 거 잠깐 한번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자, 미중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자, 미중 반도체 전쟁 본격화. 지금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국내 삼성, SK 하이닉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되는데, 일단은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계속 지속화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이 반도체 중고 반도체 그 장비 회사 서플러스 글로벌 잠깐 장중에 16%까지 올랐는데 딱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예, 그 조금씩 한 번씩 좀 체크해 드릴게요. 뉴스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종가 관심주들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삼성이, 요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보행 보조 로봇 특허 또 추가, 보핏 출시 임박. 관련주는 인탑스가 되겠죠. 네, 인탑스가 관련주입니다. 네, 삼성의 로봇 얘기가 좀 계속 조금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 관련주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삼성의 보핏은 인탑스가 ODM 또는 OEM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탑스가.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테스트 과정이고요. 일단 인탑스에서 이제 그 삼성이 선주문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선주문 물량이 약 한 6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니까 잠깐 뉴스 체크하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요 라인, 한 35,000원 요 라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34,000원에서 35,000원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지금 기간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삼성 보핀 얘기가 나오면 계속 인탑스를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그 한류 K-팝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요. 피프티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엔터주들, 자, YG 엔터 오늘 강세로 보이고 있죠. 그 지금 한알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JYP 엔터, YG 엔터 주가 흐름은 여전히 강세 흐름.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한알령 얘기 한번 보시죠. 한알령. 중국의 한알령. 자, 그런데 자, 중국 한알령 부활 조짐의 게임주 직격 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게임주는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그 김모 의원 이슈가 좀 있고, 게임주가요. 게임주가. 그 다음에 또 한알령에 관련된 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도 중국에서 차단하면서 KRX 게임 지수가 또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게임주들은 이래저래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 피프티 덕분에 지금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만하겠네. 엔터주 강세. 자, YG 엔터, 그 다음에 JYP 엔터. 자, 하이브업까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YG 엔터하고 JYP 엔터는 여전히 강하네. 한류 열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브 SM 강세인데, 지금 SM은 중국 쪽 멤버들이 좀 있어요. 예, SM은 좀 중국향입니다. 얘네가 지금 중국향이고, 오히려 중국 쪽 리스크가 없는 쪽은 하이브. 아예 하이브는 중국 멤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는 블랙핑크 여전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JYP 엔터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신인 멤버들을 잘 영입을 합니다.
신인 멤버. 그리고 여기 이제 박진영 사단이잖아요. JYP 엔터. 이쪽은 1등은 없는데 2등이 많습니다. 걸그룹도 2등. 뭐 트와이스 언제적 트와이스냐 그러지만 여전히 트와이스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 프렌드 보이 그룹에서는 스트레이키즈 얘네들이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으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베이비 몬스터라는 또 베이비 몬스터 신인 걸그룹이 데뷔 예정이고요. 지금 뭐 그 온라인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지금 뭐 멤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YG 엔터 하면은 빅뱅하고 블랙핑크죠. 블랙핑크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중국의 스타들, 뭐 안젤리나 베이비나 이런 사람들도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그 블랙핑크 콘서트에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방송 그 저쪽 그 홍콩이나 그런 쪽 마카오 쪽에 공연할 때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한령 이슈가 있지만 YG 엔터하고 JYP 하이브는 한한령하고 상관이 없다. 어차피 중국 쪽에 별로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피프티 큐피트가 스포티파이 3억 명 스트림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피프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덕을 상장되어 있는 엔터 회사인 JYP 엔터하고 YG 엔터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근데 이제 YG 엔터도 이게 뭐그 보면은 지금 자리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고 요 라인 요 라인 지지 라인 잘 그어놓고 이탈하면은 비중 줄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되고 JYP 엔터도 여기가 만약에 12만 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실 때 주인공 매매 기법 그래서 중간값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는 일단은 하이브도 지금 그 하이브 같은 종목은 여기서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단점인데 여기 21선 저항 돌파하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자, 뉴진스 다니엘이 요즘에 인기가 많죠? 왜? 인어공주 OST, 인어공주 한국판, 한국판 OST를 뉴진스의 다니엘이 맡아서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 인어공주 한국판이에요, 한국판. 한국판 OST, 인어공주 OST를 한국판을 다니엘이 뉴진스예요, 뉴진스. 그래서 뉴진스가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뉴진스는 하이브예요, 하이브. 자, 그래서 지금 엔터가 좋다. 현재는 한한령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전에는 직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세계화 돼가지고 한한령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자, 그리고 식량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량 관련주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식량 위기 지속. 슈퍼 엘니뇨. 저번 주에는 식량 관련주도 잠깐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슈퍼 엘니뇨. 그 다음에 슈퍼 엘니뇨.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저번 주에 얘기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량위기 지속. 제가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자, 식량위기. 지금 식량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량 관련주는 여러분들 뭐 농약, 비료, 사료, 축산물 관련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에 지금 4대의 식량 곡창지대가 있는데 미국 거기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네,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가뭄과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미국도 지금 흉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어서 파종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해 곡물 수출 협정 사실상 러시아 때문에 무산되고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식량을 해외에 반출을 못 시키게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고요. 비료 가격, 농약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농축산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주에서는 뭐 미래생명자원, 뭐 고려산업,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농약 관련주로는 뭐 한탑, 남해화, 뭐 조비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차트는 한탑, 남해화, 그 축산물에서는 마니커 FNG, 팜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료 관련주 한번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은 요 라인이 그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겠죠 동물 사료 중에서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에서 이제 고려산업. 고려산업도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탈되면은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겠죠. 일단은 주요 지지 라인은 4,000원 부근입니다. 자, 한일사료. 자, 일단은 사료 관련주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요 라인에서 요 라인 부분 매수 라인인데 만약에 요 라인이 여기가 깨지면 5,800원이 깨지면은 또 무너지는 자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냥 농약 비료주 중에서 한탑이 있네요. 한탑은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요 라인이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이면서 요 라인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파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남해화. 남해화학은 지금 원래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인데 얘네가 힘이 별로 없어요. 네, 힘이 없고 그 대신 이제 회사는 우량하지만은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축산물 관련주에서 닭고기 쪽은 마니커 FNG. 예, 마니커 FNG는 최근에 이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 라인에서 저항에 부딪혔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21선 부근, 이 라인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여름 더워지고 삼계탕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마니커 FNG 같은 종목들이 불끈불끈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캠핑 가고, 그렇죠? 네, 캠핑 이슈가 나올 때마다 팜스토리가 움직입니다. 그나마 팜스토리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라인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조정. 네, 기간 조정 라인으로 좀 보시고요. 저항 때는 이 라인에 저항이 있습니다. 자, 저항은 이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식량 위기 얘기가 한 번씩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네, 계속 보셔야 되고 뉴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는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값이 20% 올라갔다. 그러면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네,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기는 식량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량 관련주는 시장이 오늘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 좋잖아요. 지금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항을 돌파했어요.
지수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저항 돌파, 저항 돌파했어요. 참고해 주시고. 자, 이런 뉴스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좀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공주들, 공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산업은 뭐 알리바바 합작사 전기차 즈지 자동차에 쿨런트 히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잠깐 반짝했네요. 윗골이 쫙 벌리고 떨어졌네. 우리 산업 아침에 잠깐 반짝하고 떨어졌어요. 매물수와 실패했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계속 좀 네, 러시아 모스크바 주거 건물 두고 드론 공격, 한 명 부상, 좀 우러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2차 전지죠. 예,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종목들이 쭉 상승하고 좀 눌림목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폐배터리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폐배터리 관련주는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도 계속 봐야겠네. 세비캠도 보시고, 인캠, 코스모화, 그죠? 고려, 고려아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의 필요하고, 엔캠도 좀 계속 보시고, DIC. 차트 안 깨진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워로직스, MPC. 일단은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 엔캠.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DIC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네요. 자동차 쪽을 만약 보신다면은 지금 그 폐배터리 좀 얘기. 폐배터리 쪽에 세 개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세 개만. 폐배터리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다음, 폐배터리. 지금 2차전지 폐배터리 이슈. 뉴스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도입의 초입기다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야죠. 자, 쭉 보시면 중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 좀 체크해주고 쭉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또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벌써 지금 한그 전기차를 도입해서 확대하는 게 지금 5년에서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통 5년, 7년 전기차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폐배터리가 나오죠. 성능이 좀 떨어지는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2, 3년만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중국에서 막대한 그 폐배터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가 1세대 아이오닉 처음에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가 지금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이제 EV6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의 아이오닉은 지금 5년에서 7년 됐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오닉 5, EV6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폐배터리가 나올 겁니다. 그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3년에서 5년 전에 모델 S부터 해가지고 모델 3 이런 것들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만 있으면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 대장주만 보세요. 네. 성일아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그다음에 코스모화. 이 정도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일아이텍 간단히 해드릴게요. 모든 타입의 배터리 전처리, 후처리가 가능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비캠. 세비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폐배터리 이런 쪽 다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건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 패널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모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코스모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하고 있고요. 황상 코발트. 자, 황상 코발트 같은 경우는 아,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코발트하고 그 다음에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에 코발트 회수하고 가공하는 황상 코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성일아이텍 지금 차트상으로 요 라인이 지지되고 있고 보통 이제 13만 5천 원 지지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쌍바닥인데 여기에서 양봉 하나만 나오면은 그래도 흐름이 좋아지니까 관심권에 둘 필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비캠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되겠죠. 8만 일단은 8만 5천 원 지지 여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모학도 뭐 차트상으로는 좀 좋아지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만 나오면 되겠네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차트 만들면서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요 라인에서 올라온다면은 요 정도 기본적으로 6만 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고점 대비 48%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어떤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온 거에 비하면 좀 약하네. 뉴스가 나온 거에 비하면 약하네. 자, 오늘 또 좀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이 아스코 부분인데, 자, 아스코. 자, 6월 2일에서 여러분, 아스코 관련주, 미국의 임상종양학회를 아스코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열리고요. 온 오프라인 개최를 합니다. 자, 아스코. 글로벌 종양학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코가 열립니다. 아스코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59회째고요. 국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아스코에서 이슈가 되는 신약은 키투루다예요. 키투루다. 키투루다, 옵디보, 키스칼리가 있는데 키투루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자,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 HLB가 참석을 하고요.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2건을 발표를 합니다.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2건 발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렉나자, 네, 렉나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쭉 한번 보세요. 유한양행, 비소, 세포폐암 신약, 렉나자를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도 비소세포폐암. 요즘에 이번에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신약, 임상 관련된 데이터 발표를 많이 합니다. 비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신약 관련해서 발표가 많습니다. 이번 아스코는 유독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하고 또 미국의 랩트가 이번에 면역항암 신약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고요. 또 보령제약, 보령제약인 보령. 지금 보령이에요. 예전에는 보령제약이었는데 보령입니다. 네, 그 혈액암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임상 1A상, 1B상을 발표를 하고요. 또 일동제약 그룹의 얘도 발표를 해요. 일동그룹 제약. 계열사 아디언스가 췌장암 파이프라인을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네, 요거를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얘는 좀 기네. 제넥시는 엄청 기네요. 네, 짧게 잘라주려고 했더니, 자, 제넥시는 이제 자궁 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 그리고 이제 림프 감소증, 면역 강화 후보 물질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연구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앱클론 발표하고요. 앱클론은 림프종 대상의 CART 후보물질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루닛도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루닛. 네, 루닛도 이번에 AI 바이오 마커 기술을 포함한 16편의 연구 초록을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루닛은 AI 딥러닝, 암 판독 보조 솔루션, 보조 솔루션을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 AI 관련주로 요즘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도 굉장히 좋았어요, 루닛. 근데 이번에 그 아스코에서 AI 바이오마크 기술 포함해서 16편의 초록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D 큐브 얘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델마스토바트 임상 1상 추가 데이터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밤 임상 2상, 2상, 3상 연구 현황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BO는 에이비온이라는 기업이 또 파일럿 확장 임상 관련돼서 초록을 공개 예정인데 ABN401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세포 성장 인지 쭉 보시면은 되게 길어요. 자, 요거 되게 길어가지고 짧게. 자, ABN401 파일럿 확장 임상 연구 초록 공개 예정인데 ABN401은 뭐냐?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C-MET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그래서 ABON도 세포 폐암 치료제를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탈 노믹스도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 크리스탈 노믹스 같은 경우는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가 인수를 했고요. 이번에 6월 2일 날
6월 2일 날 보시면은 5월 22일 날 3자 배정 유증을 했고요. 6월 2일 날 납입 예정이 되면은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가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농믹스도 이번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참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아스코 관련주 중에서는 HLB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란에 관련된 발표 논문이 두 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요 라인에서는 지금 요 라인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루닛은 오늘 또 올랐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로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보통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딥러닝 기술, AI 딥러닝 기술로 어, 그 뭐랄까 암 관련 판독 기술, 암 판독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암 관련 판독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 헬스케어나 이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매매하실 때 이렇게 줄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지지라인 이탈하면 바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도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유한양행이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아스코에 유한양행이 들어갑니다. 아스코에 유한양행 들어가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은근히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해주고 지금 현재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은 랭라자예요. 랭라자. 유한양행은 보시면은 기소세포 폐암 신약인 랭라자 발표 이슈가 있는데 아마 이번 아스코에서 신약 관련해 가지고 네, 유한양이 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쪽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슈화되면은 유한양이 이런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차트 괜찮은 것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종목이 많으니까. 자, 보령 지금 바닥권이고 지금 여기에서 기간 조정 잘 하고 있고요. 그죠? 네, 보령. 네, 보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혈액암 파이프라인 이번에 임상 1상 그다음에 임상 1A상, 1B상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스코에서 참고해 주시고 MK맥스 얘기도 좀 자꾸 나오는데 MK맥스도 MK맥스도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NK맥스도 비소세포 폐암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그 저항 부분만 살짝 돌파해주면은 또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항 부분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저항 부분 정확하게는 13,500원 라인이 저항이니까 저항 돌파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클론도 있습니다. 에클론 림프종 대상에 관련된 그 CART 관련해서 후보물질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얘도 저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스코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가 애매한 게 대부분이에요. 바이오 종목들. 근데 바이오는
급등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 조정 때 분할 매수했다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 나올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요 라인이 지지 라인 있죠? 잘 보시고, 일동제약. 이번에 일동그룹에서. 근데 일동제약은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ABM. ABM도 요 라인 하는 자리는 맞긴 맞는데, 꺾이면 힘이 없어요. 일단 꺾였죠? 힘이 없습니다. ABM도 이번에 좀 이슈가 있긴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코에서 ABN 401이라는 그 신약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논문 초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이오를 딱 본다면 ABL 잠깐만요. HLB 죄송합니다. HLB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한양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루닛 신고가 패턴이니까 루닛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은 이제 바닥권인데 또 한 번쯤 또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MK맥스 지금 NK맥스는 여기저기 예전에 이슈화가 좀 많이 되었었어요. NK맥스는 NK맥스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쭉 보시면 이제 면역 치료, NK 세포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폐암 연구 포스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이번에 그 비소세포 폐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돼서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되니까 NK맥스도 그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엠클론이랑.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 위주로만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스코 관련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깊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소개시켜주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종가 관심주들 좀 이따 올려드리는데, 반도체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섹터, 우리 공부합시다. 네, 반도체 섹터. 지금 K칩스법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3월 30일 날에 본회의 통과했죠. 네, 지금 K칩스법이요. 지금 미국에서도 아,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영구 투자죠.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미국 투자를 지금 독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다가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그 매입을 자제하라고 자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서서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자, 세계 3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지난해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약 11%입니다. 네, 세계 3인데 중국 매출 비중이 11%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공격을 하냐?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 얘가 제일 비중이 적어요. 만약에 이제 퀄컴을 건드리고 인텔을 건드리고 AMD, 엔비디아 얘네들 건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먼저 이거를 그 제한을 두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제재를 가하면서 경고를 때리는 거죠. 누가? 중국이 미국한테. 근데 좀 미국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제재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근데 에, 자,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산은 아시아 국가에서 하고요. 설계는 미국이 하죠. 아시아는 한국, 대만, 일본이에요.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건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생산은 유럽에서 하고 있죠. 네덜란드. 좀 이렇게 원래 반도체만큼은 분업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쪽은 일본, 유럽, 미국이 하고 있고요. 장비 네덜란드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의 딜레마는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다 팔아야 돼요? 판매처가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중국을, 그게 참 웃기잖아요. 중국한테 니네는 싼 것만, 그러니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반도체만 써. 고난이도의 반도체는 니네는 쓰지 마. 이건데, 또 고난이도 반도체를 많이 쓰는 데는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이 추격을 하고 패권에 도전하니까 어떻게든 이 시간을 늦춰야 되거든요. 자, 즉, 반도체 패권은 결국에는 이제 군비 확장이나 군사력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AI, 자율주행, AI 로봇으로 바로 이어지죠. AI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 각종 무기, 뭐 이런 건데, 이 반도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추격을 늦추자예요. 뜻은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든 늦추는 계획. 이게 이제 미국의 계획이죠. 중국의 추격을 늦추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건은 팔아야 되겠고 싼 것만 팔고 싶은데 중국은 싼 거, 비싼 거 상관없이 다 한마디로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지네만 못 팔면 좋은데 문제는 니네도 팔지 마. 한국 니네도 팔지 마. 팔면은 니네 이제 제재를 가할 거야. 이게 그거죠. 대만은 대만의 이제 옛 CEO 대만에서 이제 그 TSMC를 만들었던, 자, 보시면 TSMC 창업자, 네, TSMC 창업자 이 사람 그죠? 모리스 창. 이 모리스 창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TSMC를 만들었는데 TSMC 오너예요. 근데 TSMC는 대주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 아니 저기 이제 대주주가 대만이에요. 대만 정부입니다. 이제 TSMC가 저기 뭐랄까 미국에다가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너무 비싸다 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TSMC가 미국에다 공장 투자 안 하면은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함락이 되면은 TSMC를 폭파시키겠다. 네. 누가 그랬냐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전직 관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TSMC를 폭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중국에 대만을 빼앗기게 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건달과 건달과 깡패, 건달이 깡패다. 건달과 양아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패권은, 자, 앞으로 미래 패권은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래 패권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나 갖고 있어요. 미래 패권. 자, 보시면은, 자, 미래 패권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왜 그러냐면 이제 동력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거를 잘 활용해. 중국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원하고 있죠. 2차 전지, 지금 물량 공세로 CATL로 물량 공세를 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최종적인 기술력은 한국이 더 앞서 있거든요. 또 디스플레이는 LCD 패권은 가져갔지만은 OLED 패권은 우리 한국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한알령으로 막 우리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한중 경협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 주가 계속 급등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어때요? 네, 급등. 애플은 조금, 애플 한번 보시죠. 애플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 주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 퀄컴 주가도 반등. 근데 퀄컴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또 중국에서 만약에 제한을 둔다면 퀄컴도 온전치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애플 한번 보세요. 애플 주가 고공행진.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애플 판매를 제한을 또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또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애플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사실상 이혼 단계. 네, 미국과 중국은 원래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더라도 둘은 경제적으로 결혼 관계였어요. 지금 결혼 관계에서 이혼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세컨 이제 그 와이프를 누구를 찾고 있냐? 뭐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여러 국가들 지금 이제 그 중국 하나만 일부 일처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파트너로 인도, 아세안 국가들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으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이혼 단계에서 이혼으로 바뀔 거예요. 아무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트럼프 때부터 이혼 단계로 들어섰는데 오바마 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아무튼 이혼 단계로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도 있지만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 중국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냐? 일단 저는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자 반도체 쪽 쭉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자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이 이제 되면은 GPU가 필요하죠. GPU가 많이 필요하고 GPU가 많이 필요하면은 옆에 GPU만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를 올려줘야 되니까 기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삼성 전기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FC BJ 기판. 네, 기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판 수요도 결국에는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좀 계속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판 관련주로는 지금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네, 요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자,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목할 종목들. 세력주는 뭐, MDS 테크. 이런 건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뭐, 불끈불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기판 쪽에서 왜 이수페타시스가 좋냐 또 엔비디아 관련주니까 이수페타시스 금방금방 불끈불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텍이나 뭐 대적전자, 코리아서킷도 계속 보셔야 되고 후공정 관련주는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응하기도 좋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수페타시스가 수급주죠. 수급이 나오는 쪽.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정도 일단 보시고 나머지는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은 또 자율주행 얘기도 좀 나오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모트렉스, 퓨런티어, 텔레칩스, 코아시아,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회사는 한미 반도체도 있는데 APSP, 네, APSP가 최근에 주가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APSP 같은 경우는 좀 블록딜 루머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많이 올라가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한미 반도체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갭뜨고 좀 떨어진 종목이 많고요.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계속 얘기했는데 네,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죠, 오늘. 네, 이런 종목들 보시고 아무튼 지금 중국이 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를 하고 있고 제재라는 거는 안 사주는 거죠. 중국 내 판매를 금지시키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매입을 자제를 시키고 차라리 한국 업체들을 사라.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건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중국은 양아치고 미국은 건달이죠. 근데 두 국가 사이에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지금 미국은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량을 니네가 뺏어가면 안 돼. 한국은 더 팔지 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에서 반도체 판매량 늘리지 마.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 비중이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적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적다. 네, 그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비중이 11%, 그 다음에 퀄컴은 60%, 인텔은 20%여서 그 중국 매출 비중이 60%인 퀄컴한테 경고를 주는 거고 또 20%된 인텔한테도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도 중국 매출 비중이 20%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타격이 적은 업체를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종가 관심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관심주. 종가 관심주 보겠습니다. 자, 종가 관심주 뽑아봤어. 네.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시면 뽑아볼게요. 오늘은 LG전자가 좀 좋았어요. 네, 오늘은 LG전자가 좀 좋아서 LG전자 좀 넣겠습니다. LG전자 좀 넣고, 자, LG전자. 오늘 LG전자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터졌어요. 작년, 작년보다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에, 이제 기간 조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겪어본 결과 시장이 썩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매매하기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종가 관심주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5월 30일 종가 관심주. 일단은 HLB라는 종목, 그거 전에 LG전자를 일단 올려놔야겠네요. LG전자. 그 다음에 HLB, 아스코 관련주로 HLB. 그 다음에 몇 개 지울 거예요. LG노트. LG노텍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LG노텍이 좀 좋아졌고. 근데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는 LG전자가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에 매수했는데 내일 많이 상승을 못하면은 내일 음봉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을 좀 빼고요. 네, 그냥 LG전자 쪽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HLB. HLB 같은 경우는 아스코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백광산업. 자, 백광산업. 자, 간단히 좀 써볼게요. 백광산업. 백광산업은 수산화 나트륨 관련주인데 새만금 상단에다가 투자한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고 백광산업. 백광산업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백광산업 직전 고점을 돌파했나요? 네,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역사적 그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면 쌍봉이니까 위험하겠지만은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고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물론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백광산업 2차전지, 2차전지 쪽에서 수산화 나트륨 쪽 그런 쪽이고 원래는 이제 가성소다나 염산, 네, 염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이런 업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LG전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설명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 흐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렸고, 이 상승세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아스코라는
그 임상종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큰 바이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에 대해서 관련주들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관심주 다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가관심주는 내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박찬홍 홍TV에서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박찬홍 홍TV 오늘 종가관심주 결과는 박찬홍의 홍TV 내일 오후 12시 30분이에요, 여러분. 네,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박찬홍 홍TV 눌러가지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박찬홍 홍TV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띵동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오늘 좀 이벤트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식량 얘기 했으니까요. 오픈 엣지도 이 대장주 역할을 해서 AI 반도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가지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SNS 텍, 블랭크 마스크 쪽 소재 쪽에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SNS 텍이 대장입니다. 벌써 1조 원이네요. 근데 얘는 지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급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S 테크는 하나 빼겠습니다. 자, 6개 보면 되겠네. 자, 백광산업, 미래생명자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NS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LG전자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요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장 사업 기대감, 정장 사업 기대감 쭉 보시면 밸류에이션 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마그나 합작법인 얘기 있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장 부품 사업부 가치가 일단은 부각이 되면은 밸류에이션 저평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근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은 오늘 당장 종가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일 음봉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 전장 전장 부품 전장 사업부 그러니까 성장 기대감이라고 해야겠네요. 성장 및 저평가 저평가 기대감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 백광산업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 관련 이슈 있는데 이게 이제 새만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 새만금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뭐 정치 테마주로도 또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정치 테마주로 연결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아스코 관련주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빨리 해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니 발표 2건, 자회사 엘레바가 리보세라니 관련된 주제를 2건이나 발표한다고 합니다. 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HLB 생명과학이 피로티닙에 관련된 발표를 또 합니다. 네, 이런 것들, 네, 요거 이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얘네들, 자, 미래생명자원은 얘는 이제 그 식량 관련주고, 이제 애완동물 사료 첨가제를 제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자, 그리고 SNS 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상품 매출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 종목을 얘기하자면은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반도체 칩 메이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그 블랭크 마스크 쪽에 집중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EUV 공정 도입에 따라서 이 블랭크 마스크가 원래 해외 소재 업체들한테 가져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산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파운드리 관련주예요. 또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GAA 양산,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이쪽 SNS 테크의 그 SNS 텍의 블랭크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엣지 마지막으로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제 얘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한 번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종목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은, 제가 5월 30일 종가관심 요거는 내일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내일 관심주로, 오늘 종가 관심주로 LG전자, 그 다음에 HLB, 네, 그리고 백광산업, 네, 직전 고점 돌파,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식량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이 조금 조정 나오면 또 식량 얘기 나오면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관련주이면서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에서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 테크가 EUV 공정, 그 다음에 GAA 방식 공정으로 바뀌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좋다. 지금 수급적으로 움직이니까,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이 줄 그어놓은 데가 손절 가격이에요. 네, 여기 라인 손절, 고가권 종목은 손절 라인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박찬홍의 홍TV 여기에서 내일 결과를 발표해 드릴게요. 오늘 종가 종목은 내일 박찬홍 홍TV 오후 12시 30분, 12시 30분에 방송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멋진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 마치고 한 제가 5시나 6시 정도에 내일장 승부주의 올려드리겠습니다. 10분짜리에요. 네, 10분짜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관심주를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부주 올려놓겠습니다. 박찬홍 홍TV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